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두 후보자는 우리 당 검증 TF와 언론 등의 지상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실격 판정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막말, 이해충돌, 백세 노모 유장 전입 등 관련 의혹을 나열하기도 버겁습니다. 임명되더라도 현직 장관이 수사받는 초유의 사태만 초래될 것입니다. 만취 운전 경력 자체로 이미 부적격인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자기 논문 표절과 연구 실적 부풀리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 윤리 위반 종합 세트입니다. 본인 연구 영역에 남편 끼워넣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 명문대학 진학을 위해 일부 고위층 자녀의 논문 대필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까지 됐는데 어떤 부모가 교육의 수장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전을 틈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당장 지명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평가에서도 부정평가 1순위로 인사가 꼽혔습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 즉각 지명을 처리하고 부적격 인사 추천을 반복해온 검증 라인도 반드시 문책해야 합니다. 집권여당 국민의힘도 우물쭈물거리면서 무자격자의 무청문 통과를 방조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청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검증 TF를 통해 문제투성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현미경 검증해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반기 교육위원장 맡았던 유기영 의원입니다. 오늘 6월 29일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재송부 시한이 되는 날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 운영에 비춰볼 때 윤석열 대통령 귀국 직후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 전인 7월 1일 임명 강행설이 떠돌고 있습니다.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권성동 원내대표는 협상을 팽개치고 도망치듯이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임명 강행을 의심케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는 이미 만취 음주운전 하나만으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63.9%의 국민들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실시돼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박순애 후보자의 핵심적인 검증 포인트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0.251%의 거의 혼수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만취 음주운전과 또 이례적인 납득할 수 없는 선고유예 판결의 진실이 가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들의 경우는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임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장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수장이 이런 음주운전 경력으로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선고유예 과정에 대해서도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윤리 문제입니다. 한 편의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해서 최대 4번까지 재탕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편인 인하대 모 교수와 함께 논문 1편, 연구 영역 4편, 저서 3편. 이것도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남편 끼워넣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박순애 후보자 측은 연구윤리가 강화되기 이전이 2015년 이전의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미 2000년 송자 교육부 장관이 저서 표절 문제로 취임 25일 만에 낙마한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2006년 김병준 교육부 장관, 또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최근 김인철 후보자까지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실적 부풀리기로 낙마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박순애 후보자의 이미 드러난 연구윤리 위반 문제만으로도 대단히 심각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역대 낙마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에도 음주운전 관련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의 입시와 장학금 관련 문제입니다.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자녀들의 입시 비리와 장학금 부당 지급 문제로 낙마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후보자는 자녀들의 입시와 장학금 관련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작년은 서울대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지금 캘리포니아 USC에 재학 중이고, 장남은 을지의대, 차남은 고려대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일체 제출하지 않아서 어떤 장학금 문제가 있는지 입시 비리가 있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료 신속하게 제출하고 인사청문회에 당당히 임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등록 초본을 비롯해서 장녀에 관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독립생계 1년이 되면 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녀는 독립생계 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 초본을 비롯한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도대체 상속이나 증여가 있었는지 아니면 위장전입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점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교육부 차관이 대학 총장님들을 만나서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온 국민들이 물가 폭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14년 동안 동결했던 등록금 인상 얘기하는 것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즉시 거둬들였습니다. 내부 협의도 안 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육부 차관이 국무조정실 출신 교육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박순애 교수조차도 교육계와 관련된 경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 장관, 차관 둘 다 교육 비전문가 출신이 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미 교육계에서도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노동계, 경찰과 극한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박순애 교수를 임명 강행한다면 교육계와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대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비전문가이고 자격 미달인 박순애 교수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박순애 교수 스스로도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반기 교육부 간사, 교육위 간사 박찬대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64%가 반대하는 만취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 후보의 지명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인사를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후보자에게 쏠리는 거듭된 의혹과 지적에도 세기의 경일기 태도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거듭 지명 철회 촉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보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종합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박순애 후보자와 관련된 온갖 불법, 탈법 의혹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저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기에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진행 중인 사이에 혹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논문 중복 게재 및 셀프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장려 재산 고지 거부, 모친의 건축법, 농지법 위반, 박순애 후보 본인이 주도하는 연구 용역에 남편 끼어넣기까지. 이 모든 의혹이 여러 후보자가 아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단 한 명에게서 나왔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이미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데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연구 의혹들을 보니 윤석열 정부가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이전의 연구자로서 자격 검증은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최근 이루어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음주운전 전력 등 논란에 휩싸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 14.9%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수의 국민께서도 음주운전 교육부 장관, 만취 교육부 장관을 반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게다가 여당의 당대표마저 박순애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추천을 한 게 누군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고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누가 추천했냐고 하는 박순애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지명, 철회, 임명 철회의 대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수장은커녕 교육자 자격에도 한참 미달하는 후보를 끝내 임명을 강행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적 비판과 교육 현장의 혼란은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귀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했는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내가 왜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했던가 대통령이 자문하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길을 잃은 지명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우회해서 그대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고두고 백해무익한 부끄러운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김승희 후보자를 지명 강행한다면 자존심과 오기 외에 무슨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민심이 경고할 때 대통령 스스로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김승희 후보자는 원천 결격이고 보편적 비호감이고 국정과제에 부적합합니다. 원천 결격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제기되는 가족, 재산, 부동산 관련 시비에 더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히 이해충돌에 정면 위반한다는 그러한 매우 독특한, 유니크한 그런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서의 지휘가 원천적으로 불가할 것입니다. 보편적 비호감이라 함은 직전에 지명됐다가 그만두신 정호영 전 후보자의 경우에 의사 출신인데 의사 계층의 일부 지지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국민 어디서도 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망이 제로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비호감의 지지 제로인데 전임자처럼 자진 사퇴할 판단력조차 없어 보입니다. 국정과제에 부적합하다 함은 대통령이 취임사 등을 통해서 밝혔던 제1의 개혁과제인 연금개혁만 놓고 보더라도 김승희 후보자가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무슨 사회적 타협을 할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슨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해낼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낙제점입니다. 자격은 안 되고 지지는 없고 국정과제는 해낼 수 없고 도대체 왜 지명했는가? 그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자문하고 내려놓는 것이 정상이고 지금 내려놓는 것이
백해무익한 부끄러움과 짐을 더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심이 경고할 때 스스로 다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는 의원의 품격이 있고 정부는 장관의 품격이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때로는 얼굴을 붉히며 논쟁하기도 하고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협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섞기도 싫고 얼굴을 쳐다보기도 싫은 정부 관료와 국회가 어떻게 함께 일을 하겠습니까? 많이 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 결단하십시오.